내가 아는 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에 일본어로 그것도 사투리로 가사를 붙인 인간은 기타로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목욕할 때면 곧잘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다. 어제는 내일의 그저께고 그저께의 내일이라네. 첫 소절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 그런지 가물가물하다. 어쨌든 그 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넌센스랄까.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고 원래 가사와 비슷한 구석도 전혀 없었다. 귀에 익은 멜랑콜릭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다소 태평한 간사이 사투리의 울림이 대담할 정도로 유익성이 배제된 기묘한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냈다. 적어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나는 그걸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었고 뭔가 거기에 감춰진 정보를 읽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어이없어 하면서 그 노래를 들었을 뿐이다. 기타루는 내가 듣기로는 거의 완벽한 간사이 사투리를 썼지만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도쿄 오타구 데넨초구였다. 나는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간사이지만 거의 완벽한 표준어를 썼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꽤 이색적인 조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를 알게 된 것은 와세다 대학 정문 근처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나는 주방에서 일했고 기타루는 웨이터였다. 손님이 없을 때는 둘이서 곧잘 수다를 떨었다. 우린 20살 동갑이고 생일도 겨우 일주일 차이였다. 기타루는 희귀성이지? 내가 말했다. 그래, 희귀한 편이지. 기타루는 말했다. 롯데에 같은 성의 투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이랑 상관없어. 뭐 드문 성씨니까 따져보면 먼 친척벌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는 와세다 대학 문학부 2학년이었다. 그는 삼수생이고 입시학원 와세다 데뷔반에 다녔다. 그러나 삼수까지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틈이 나면 입시와 거의 관계없는 책만 읽었다. 지미 핸드릭스 전기나 장기 외통수 프리책이나 우주는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같은 책. 학원은 오타구의 부모님 집에서 다닌다고 그는 말했다. 부모님 집? 나는 말했다. 당연히 간사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에이 아냐. 데넨초우에서 태어나 내내 거기서 컸어. 나는 그 말에 크게 당황했다. 그럼 왜 간사이 사투리를 쓰는데? 내가 물었다. 후천적으로 배웠어. 1년 발기에서. 후천적으로 배워? 한마디로 죽자사자 공부했지. 동사며 명사며 악센트까지 모조리 외웠어. 영어나 프랑스어 배우는 거랑 원리적으로는 똑같아. 간사이로 실습도 몇 번 다녀왔어. 나는 감탄하고 말았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듯이 후천적으로 간사이 사투리를 습득하는 인간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역시 도쿄는 넓은 동네구나 싶었다. 어째 꼭 산시로 같은 소리지만. 내가 어릴 적부터 한신 타이거스 광팬이라서 도쿄에서 한신 시합이 있으면 꼭 보러 갔는데 새로 줄무늬 한신 유니폼 입고 외야 응원석에 가봤자 도쿄 말을 써버리면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 커뮤니티에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간사이 사투리를 배워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고생해 가면서 공부했지.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간사이 사투리를 배웠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다. 그래, 그만큼 한신 타이거스는 내 전부였어. 그 후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철저하게 간사이 사투리만 써. 잠꼬대까지 간사이 사투리라고. 기타루는 말했다. 어때? 내 사투리 거의 완벽하지? 진짜 완전 간사이 사람처럼 보여. 내가 말했다. 그런데 한신칸 쪽 사투리는 아니네. 오사카 시내, 그것도 완전 봄바닥 말투야. 오호, 잘 아는구나.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오사카 덴노지에서 잠깐 홈스테이를 했어. 정말 별난 데더라. 동물원도 걸어서 갈 수 있고. 홈스테이? 나는 감탄해서 말했다. 사투리 배우는 정성으로 입시 공부를 했으면 삼수까지는 안 했을 텐데. 기타루가 말했다.
정말이지 맞는 소리라고 나도 생각했다. 제가 말해놓고 제가 딴죽을 거는 점도 그야말로 간사이 사람다웠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어? 고베 근처. 고베 근처 어디쯤? 아시아. 나는 말했다. 완전 좋은 동네잖아. 처음부터 똑 부러지게 아시아라고 말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애두를 거 없이. 나는 설명했다. 누가 출생지를 물었을 때 아시아라고 대답하면 아무래도 유복한 집 자식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된다. 그러나 똑같은 아시아라도 실상은 각양각색이다. 우리 집은 딱히 유복하지 않다. 아버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도서관 사서로 일한다. 집도 작고 차는 크림색 토요타 코롤라다. 그래서 누가 출생지를 물으면 쓸데없는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항상 고베 근처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뭐야, 내 경우랑 완전히 똑같네. 기타루는 말했다. 우리도 주소로 따지면 대넨초 후지만 우리 집은 대넨초 후에서 제일 후진 동네야. 집도 완전 후졌고 한번 구경 와. 에이 설마 이게 대넨초 후라고? 그럴 테니까. 그치만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쓸 것 없잖아. 그냥 주소일 뿐인데.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치고 나가기로 했어. 그래, 난 대넨초 후에서 나고 자랐다. 뭐 불만 있냐 하는 식으로. 나는 감탄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 비슷한 사이가 되었다. 내가 도쿄에 올라온 뒤로 간사이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줄곧 간사이 사투리를 썼고 도쿄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도쿄에 와서 한 달여 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그 새로운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원래부터 카멜레온 같은 성격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언어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난지도. 어쨌든 아무리 간사이 출신이라고 말해도 주위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와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것이 내가 간사이 사투리를 쓰지 않게 된 큰 이유일 것이다. 도쿄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신칸센을 타고 상경하는 동안 내내 혼자 생각한 것인데 그때까지의 18년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게 있었던 일 대부분이 실로 창피한 것들 뿐이었다.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한심한 일들 뿐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나라는 게 너무도 싫었다. 물론 멋진 추억도 몇 가지는 있다. 겸연쩍을 만큼 자랑스러운 경험도 없지는 않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수치로 따지면 생각만 해도 낯뜨거운 일, 나도 모르게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지는 일이 훨씬 많았다. 그때까지 지나온 내 삶이나 내 생각도 돌이켜보니 참으로 범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대개는 상상력이 부족한 미들클래스 잡동산이었다. 죄다 한데 뭉쳐 큼직한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고 싶었다. 아니면 불을 붙여 연기로 만들어 버리고 싶었다. 아무튼 전부 없었던 일로 돌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도쿄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나라는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내게 간사이 사투리를 버리고 새로운 말을 익히는 것이란 그러기 위한 실제적인 또한 상징적인 수단이었다. 결국 내가 하는 말이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18살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창피하다니 뭐가 그렇게 창피한데? 기타루가 내게 물었다. 전부 다.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안 좋을 것도 없어. 나는 말했다. 그래도 창피해. 아무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창피해. 이상한 놈이네. 기타루는 말했다. 식구들이랑 있는 게 뭐가 창피하냐? 나도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잘 설명할 수 없었다. 크림색 토요타 코롤라가 뭐 어떠냐고 한다면 달리 할 말이 없다. 그저 집 앞 도로가 좁고 부모님이 거칠애에 별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공부 좀 하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날마다 잔소리 듣는 게 당연히 지겹기는 하다만 그거야 별 수 없잖아. 그게 두 분 일이니까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받으려야지. 너는 속 편해서 좋겠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여자친구는 있냐? 기타루가 물었다. 지금은 없어. 전에는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헤어진 거야? 나는 말했다. 왜 헤어졌는데? 얘기하자면 길고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 아시아 사는 애야? 기타루가 물었다. 아니, 아시아는 아니야. 슈쿠가와에 살았어. 거기서 거기지만. 끝까지 갔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는 안 갔어. 그래서 헤어졌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것도 있지. 끝 바로 전까지는 갔고, 바로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갔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말했다. 그것도 내가 말하는 창피한 일 중 하나인 모양이네. 그래, 나는 말했다. 그것도 내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였다. 너도 참 어지간히 복잡한 놈이다. 기타루는 감탄하는 투로 말했다. 예스터데이에 괴상한 가사를 붙인 기타루의 노래를 내가 처음 들은 것은 데넨초우에 있는 그의 집 욕실에서였다. 막상 보니 그의 말처럼 후진 동네도 후진 집도 아니었다. 극히 평범한 동네의 극히 평범한 집이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시아에 있는 우리 집보다는 컸다. 으리으리하지 않았을 뿐이다. 참고로 차는 한 단계 전 모델의 남색 폭스바겐 골프였다. 그의 집에 가면 만사 제쳐놓고 우선 목욕부터 했다. 한번 욕실에 들어가면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옷을 벗는 공간에 작고 둥근 의자를 들고 가서 앉아 욕실 문틈으로 그와 이야기를 했다. 그곳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그의 어머니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그가 엉뚱한 가사를 붙인 그 노래를 나를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큰 소리로 불러주었던 것이다. 그 가사 아무 의미도 없잖아. 나는 말했다.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비꼬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 비꼬기는 뭘 비꼬아. 그리고 설령 그렇대도 난센스는 원래 존 레넌이 좋아했던 거잖아. 예스터데이를 작사 작곡한 건 폴 맥카트니야. 그래? 틀림없어. 나는 잘라 말했다. 폴이 곡을 쓰고 자기 혼자 스튜디오에 들어가 기타 치면서 노래했다고. 거기에다 나중에 현악 사중주단 반주를 붙였어. 다른 멤버들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 그 셋은 이 노래가 비틀스라는 그룹의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했어. 명의는 일단 레넌 맥카트니로 되어 있지만. 그래? 내가 그런 심오한 지식에는 영 어두워서. 심오한 지식이 아니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야. 나는 말했다. 야, 됐다. 그런 자잘한 건 아무 상관없어. 기타루가 수증기 속에서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 욕실에서 내 맘대로 부르는 거야. 무슨 음반을 낸 것도 아니잖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일일이 시비 걸 거 없어. 그러고는 후렴구를 그야말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불렀다. 고음부까지 매우 기분 좋게. 바로 어제까지 그 애도 거기 있었던 것만 일하나 뭐라나. 그리고 두 손으로 물을 가볍게 치며 찬방찬방 천하태평한 물소리 반주를 곁들였다. 나도 뭐라고 장단을 맞춰주면 좋았을 테지만 도저히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남이 목욕하는 동안 1시간씩 옆에 붙어서 유리문 너머로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못 된다.